안녕하세요. 종목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잘 나가던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2%까지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장중에 2% 하락을 하다가 정확하게 2% 찍고 절반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하락을 장 후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 예,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게 현재 시장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여전히 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소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악재로서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 당분간 하방은 경직된 상태에서 이벤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이제 보합권 전후에서의 흐름이었던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거래소 시장에 대한 약간은 회피성 자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1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대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었는데, 약간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왔던 것이 아니라 1월달 시작하자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약간은 이제 오늘 이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거래소 쪽으로 좀 더 매기가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조정이 나왔다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이 고점 찍었니 안 찍었니 라는 것은 뭐 굉장히 이른 판단이고, 어느 정도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우선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2와 현대차, 기관 이렇게 이들이 변동성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현대차가 실적이 2시 구간에 나왔고, 또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이 구간에 계속 매도폭을 키우면서 또 주가 하락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송 대리님. 일단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코스닥 신고가 280선 전후에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염두를 해두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도 워낙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해서 강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장중에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까지도 크게 조정을 받다가 그래도 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 하락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잠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낙폭이 더 키웠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이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조선이나 화학 쪽, 그리고 정유 쪽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자체가, 물론 유가가 급락이 멈췄고 이제 반등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가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금이 조금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크게 흐름이 전환을 하고 자금이 다시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 모든 업종이 다 골고루 오른다라고 하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맞춰서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과 함께 1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인 종목들로 좀 선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종목별 장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주식은 오늘 장 후반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판가름이 났다, 이렇게 보시네요. 장 후반에, 장 후반에 힘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좀 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기간 조정 이후에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낙폭이 컸던 종목은 좀 약한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 또 대형주 쪽의 매기 이동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요. 정석철 주임님. 네. 일단 송원준 대리님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에 그 주가 올라가는 주식들은 개인이 산다기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사는 게 보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닥이 급락을 하다가 2시 이후에 이제 다시 외국인이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결국에는
10일 이동 평균선은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이 온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냥 당연한 기간 조정이 한번 왔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갈 종목 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해야 할 종목들 좀 오늘 세 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을 보고 새 전문가 오늘 카운슬러 해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고민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앵커님 감사합니다. 아. 통화하게 해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멜파스를 2013년도에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아, 네. 네. 그때 27,000원에 매수해가지고 17,000원대 10% 손해보고 매도했었어요. 네. 그리고 10%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요새 바닥인 줄 알고 6,020원대 추가 매수를 한 5% 해가지고 단가를 줄이긴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추가 더 매수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오르면 손실을 보고 전량 매도를 하고 해야 되는지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계기로 네. 매수하게 되셨나요? 그때 그냥 아침에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그냥 시초가로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쓰고 있어요. 충동적인 매수였어요. 네네. 예. 그게 지금 3년째 네. 이 주식을 애태우면서 끌고 오게 했던 원인이 너무 됐네요. 많이 손실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주가도 2011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17,000원대 매도 다 묻은 게 그냥 지금도 아쉽죠, 뭐. 네. 그때라도 손절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반도 게. 남겨놨다가 또 뭐 4분의 1 도망 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멜파스라는 주식이. 하지만 네. 멜파스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신 기업일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오늘 이 시청자분 사연 들으시면서 궁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말씀이시죠? 글쎄 이제 전량을 매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세 분과 네. 궁리를 해보고요. 먼저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멜파스 오늘 주가가 5,880원에 마감됐습니다. 0.51% 주가 상승했고요. 시청자분께서는 2만 원대 매수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죠. 강지현 전문가님, 네. 차트 한 줄 평 해주시죠. 멜파스 바닥 확인 과정 중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나타났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띄워주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바닥 확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 확인을 해 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멜파스를 보게 되면 이제 월봉 차트인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높으신 상태인데 지금 멜파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점을 2011년도 만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10분의 1 토막 정도 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무너진 케이스인데 지금 멜파스가 반등하기 위해서 우선 이 이제 월봉 차트상에서의 5월선인데 5월선 자리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한번 강세를 좀 띄워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지를 못 받고 바로 또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가면서 이제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앞전에는 시장에서 하락할 때 이제 하락각 자체가 완만하게 잘 바뀌지 못하고 연속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하락각 자체가 완만하게 바뀌면서 밑쪽 방향으로 조금씩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현재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었죠. 이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이번에 5월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여기서 역시 거래량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양봉이 5월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바닥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이건 또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사에서 보면 장기 이평선들이 굉장히 이격을 많이 벌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이격을 축소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방향 자체를 위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거는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 6,500이라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매물로서 크게 작용이 된 그런 모습인데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500이라는 가격대를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 자리에 안착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당분간은 이 6,500원을 저항으로 해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께서 일정 가격대에서 손절을 전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보유해 나가는 게 나을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종목을 차트로서만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네.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좀 이따 이제 이슈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해 주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차트상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신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6,500원 말씀해 주셨고 2차적으로 7,500원 차트에서는 이렇게 전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본적 분석 가볼게요. 네. 예, 송원준 대리님, 네. 이 기업이 2011년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네네. 4년째 이렇게 주가가 내리 하락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이 참 흔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기업 내용이 좀 변할 것이 있는지 터치패널 쪽 네. 기업이잖아요. 일단 뭐 한 줄 평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뭐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힘든 터치패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터치패널 업체이고 뭐 전체 매출의 90% 정도는 삼성전자 매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삼성전자의 터치패널 전체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멜파이스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억 후반대 매출이 나왔다가 지금 아직 2014년 매출이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한 2천억 후반대로 1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터치 패널도 그 고급화된 모델,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델과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고급화된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기나 삼성 뭐 그런 쪽 아니면은 미국 제품들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중저가 폰드에 주로 터치 패널로 납품이 됐었는데 기술력이 딸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터치 패널 기술 자체가 좀 네. 트렌드가 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베젤이 넓었고 좀 두꺼웠기 때문에 그 안에 ITO 필름이나 그런 것들이 두 장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장씩 들어가는 기술들 아니면 한 장씩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점점 스마트폰을 슬림화 그리고 베젤을 네로우 베젤 그러니까 베젤을 줄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멜파스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럼 기존에 하던 기술들 자체가 뭐 중저가 제품에 투입이 되느냐? 투입은 되긴 하지만 중국 제품들이 워낙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밀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삼성전자의 매출을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데 입지는 작아서 예,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위협인 거고 매출처를 왜 다변하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중국 업체들이나 뭐 LG전자나 애플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펜 자체를 또 기존에 자기네들이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뚫지 못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중국 로컬 업체들보다 가격이 밀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아마 지난 4분기까지도 적자가 계속될 것 같고요. 이게 당분간에 턴어라운드가 좀 쉽지는 않기 네. 때문에 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제품군도 그리고 저가 제품군 쪽에서도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뭐 제일 안 좋은 점으로 보이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 다각화가 현재로는 뚜렷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관 매수나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워낙 지금 손실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목표가는 저도 강재현 전문가님 말처럼 주요 매물대인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6,000원이 넘은 순간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5,100원 정도, 11월 저점 정도가 5,100원, 5,000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10월, 11월부터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너무 약하거든요. 그만큼 모멘텀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5,100원, 목표가는 6,500원 사이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가슴은 아프지만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따라서 적자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턴어라운드 될 만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비슷하게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권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슈로 한번 가보죠. 대리님, 주임님, 정석철 주임님. 지금 이 대표이사도 10.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분도 손해가 참 크실 것 같아요. 주식으로. 네. 예. 이슈가 뭐 있을까요? 한 줄 평해 주시죠.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이제 매수 그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때 이제 고점을 만들고 2013년 이후로는 뭐 큰 반등도 없이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뭐 실적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한 연간 적자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터치 모듈 방식에서 멜파스가 사용하는 G1F 방식이 시장에서 다른 기술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멜파스의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2014년 삼성전자의 G1F 채용 스마트폰 출하량이 66% 정도 감소를 하였고요. 채용률은 뭐 약 5%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이 이제 GFF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도 사라졌고, GFF 업체가 포토 장비를 센서 공정에 투입함에 따라 가지고 성능까지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두 제품의 차별성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멜파스의 매출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해외 업체인 아트멜이나 시냅틱스와 같은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그 터치 스크린 패널 모듈을 베트남 공장으로 좀 포함해가지고 해외 생산 범위로 전부 이관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실적은 이렇다 할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미국으로부터 터치 센스를 시냅틱스라는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요. 패널의 경우 이제 국내랑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역시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거는 좀 무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주시죠. 네, 일단 가격은 목표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한 6,6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인 5,700원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네.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주식이 턴어라운드 할 때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또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요즘 증권가에서도 아주 아예 관심 바뀐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 멜파스가 그러면은 맞죠? 7월 이후 레포트가 제가 안 좀 나오는 한 가지 상황입니다. 7월 부탁 좀 이후에. 드려볼까요? 예, 네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그럼 이거를 같은 지금 금액적으로 해서 옵트론텍으로 수평 이동을 하면 어떨까요? 옵트론텍이요? 예, 그건 괜찮을까요? 혹시 간단하게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수평이동. 업체인데 네. 지금 오늘 코스닥 업체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나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일관화를 좀 이뤘다라는 평이 많이 나와서
뭐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엔 지금 오르는 게 갤럭시 6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보통은 출시 직후에는 기대감이 급격하게 소멸을 하는 게 최근 2, 3년간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조정을 확인하시고 뭐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바로 매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매수가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감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이 거의 같은 의견을 주셔서 시청자분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 같네요. 멜파스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석철 주임은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보유지만 반등시마다 또 매도 의견을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5,600원에서 5,500원 수준 세 분 모두 공감하셨고요. 또 강재현 전문가는 2차적으로 7,5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에서 5,700원 수준의 밴드로 제시됐습니다.